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그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도 알 수 있냐? 여러분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화면에 오시면 여기 현금이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1번이죠.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지금 코드본을 설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유동성이 제일 좋죠. 유동성이란 말이 현금화가 빠르다는 거 얘기거든요. 현금이 곧 현금이니까 현금보다 더 유동성이 빠른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유동성이 높죠. 왜? 이건 통장 속의 돈이니까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찾으면 되죠. 곧 현금화 되죠. 이거 현금화 시키는데 얼마 안 걸리죠? 예. 몇 분이면 되잖아요. 뭐, 은행 찾아가는 시간 뭐, 그 정도만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지금 배열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여러분, 상계한다는 건 순액법이잖아요. 우린 순액이 아니라 뭐로 하는 게 원칙입니까? 총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23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맞죠? 자산부채 자본 맞네요. 2번이 잘못됐네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 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예, 평가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기업 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는 없죠.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데 배우자를 우리 골라야 되잖아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산이 많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무작정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무작정 결혼합니까? 예. 그러다 잘못하면 여러분 의외로 이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물론 돈 많으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다른 것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나타나는 건 다 금액으로만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죠, 여러분. 금액으로 표시 안 되는 그런 무형적인 그런 가치들까지 다 따져보셔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 24번 자본은 틀렸죠. 벌써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본은 잘 모르겠지만 4가지가 아니죠. 몇 개입니까? 자본은 5가지. 자본금부터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계획, 이익여금 5개다. 여기 뭐 하나 빠졌겠죠? 누구 빠졌습니까?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이 빠졌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25번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 네. 자본금, 네. 자본을 대주는 사람이 주주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다 이거 주식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이익여금이 뭡니까? 이거 손익거래. 이건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그러니까 우리 뭐 거래처하고 해서 번 돈이 이익잉여금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자, 여기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투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자, 투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 대가로 뭘 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투자한 겁니다. 투자자. 그죠? 투자 받은 거예요. 사업 미천으로 투자 받은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분 아무 증빙 없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가로 뭘 줍니다. 그 증표로 뭘 줍니까? 그때 그 주는 증표를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원짜리 주식을 줬어요. 10,000원을 투자 받으면서 5,000원짜리 주식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그러는데 생길 수도 있죠. 왜? 우리 회사 가치를 이 사람이 높게 평가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5천 원짜리 주식 받으면서도 10,000원 투자한 이유가 잘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그러면 그때 저 주식 가치는 10,000원보다 더 높게 나갈 수 있다. 20,000원, 30,000원짜리 주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예,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 벌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잉여금입니다. 근데 그걸 무슨 잉여금이냐?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왜? 누구하고 해서 번 겁니까?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겁니다. 그걸 자본 잉여금. 얼마 벌었습니까? 5,000원 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이 얼마 있습니까? 10,000원 투자 받았으니까 10,000원이 있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하나 사왔어요. 예를 들면 TV 사왔다고 칠까요? 자, 그럼 테레비가 있겠죠? 자, 그걸 이제 내다 뭡니까? 테레비를 팔아야겠죠. 근데 10,000원에 사온 테레비를 10,0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얼마에? 30,000원에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우린 돈을 얼마 받은 겁니까? 30,000원은 받는 거죠. 예, 소비자한테, 거래처한테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벌었습니까? 안 벌었습니까? 벌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예, 사업해서 본 돈, 이걸 이익 잉여금이라고. 얼마 벌었습니까? 10,000원짜리 사와서 30,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0원 벌었죠. 이게 이익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하고 한 거래요? 거래처, 소비자하고 한 거래죠. 주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투자자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잉여금을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한 이유는 우리 회사는 그러면 결국 얼마를 번 겁니까? 어쨌건 25,000원을 벌었죠. 5,000원 벌었고 20,000원 벌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습니다. 누가? 주주가. 야, 너 내가 미천 대주는 거 갖고 벌었잖아. 그러면 나한테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입니다. 번 돈 나눠주라고. 배당. 근데 여러분, 25,000원 벌었다고 이 25,000원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왜? 이 25,000원 구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5,000원, 여기 20,000원. 이 5,000원은 누굽니까? 네가 준 거잖아요. 투자자가. 근데 네가 우리한테 줘놓고 도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별하는 건 이건 유출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이요, 도로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20,000원은. 너희가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번 돈 이 20,000원은 투자자들이 배당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원은 절대로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이건 못 빠져나가라고.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 이건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익잉여금은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자본잉여금은 회사 밖으로 못 나가는 거. 그래서 잉여금을 두 개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못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누구하고 거래라고요? 주주. 이익잉여금은요? 주주하고 한 게 아니에요. 손익거래입니다. 예, 우리 사업 상대방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26번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1번 뭘까요? 이거 감가, 상각비, 판관비, 기계장치 처분 후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죠. 계정 과목으로. 이거 뭡니까? 영업 외 비용. 저번 시간에도 나왔죠. 900번대 인건비, 판관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본 조정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26번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답 맞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화면에서요. 자, F2. 자, 1번 한번 나와볼까요? 감가 상각비죠. 계정 과목이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800번대가 나옵니다. 감가 상각비는 800번대가. 판관비죠. 판관비. 여기 밑에 판관비 번호 보시면, 근데 뭐 2번 같은 경우 기계장치 처분 손실이 뭐라고요? 계정 과목으로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찾아보시면 970번이 여기 있네요. 영업의 비용. 그다음 3번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90번이죠. 390번이 여기 있죠. 자본 조정 속에. 그래서 네,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죄송합니다. 지금 에러가 생겼네요. 여기까지가 재무 상태표고 요 아래 게 손익 계산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이거죠. 자본 조정.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여기 나오는 거죠. 손익 계산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항목이라고요. 손익 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얘가 여러분 이 문제 왜 낸 거냐면 이게 함정인 거로 낸 것 같아요. 여기 끝에 글자가 뭐로 끝납니까? 손실. 손실이네? 손실이니까 이익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냥 글자로 보면 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손실이 있으면 이익은 줄어들 거니까. 근데 이건 진짜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손실처럼 보일까봐. 27번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거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 나왔죠, 여러분? 외상 매출금 관련 대손, 상각비, 판관비 800번대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 외 900번대에서 정답은 2번. 3번 단기 투자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말 결산 시에 발생한 평가액. 이게 여러분 우리 계정 과목은 이런 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900번대. 아이고 정답이 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왜 포함되는 거 골라라고 그러네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는 건 1번 판관비죠. 예, 이거 기부금. 이게 기부금 얘기하는 거죠. 4번이. 기부금 900번대 영업 외. 그래서 3개는 영업 외고 하나만 1번만 판관비 800번대입니다. 28번 얘도 비슷한 질문이죠. 인건비, 건물감가상비, 기계자산 처분손실, 자기수익 처분손실. 얘랑 문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제가 빼려다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기출문제 똑같이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낸 사람 그 다음에 이거 냈죠. 근데 낼 때 너무 똑같이 내면 좀 그러니까 보기 순서만 바꿨죠. 예, 약간 양심에 찔렸는지 보기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이걸 지우지 않은 이유는 똑같은 질문인데 지우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상문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출문제가 여러분 시험 대비로는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만든 건 다 기출문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거의 물론 가끔 제가 문제 만들기도 하는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다 기출문제니까 문제들 꼭 기출문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29번 영업이익 구해라. 자 그럼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으면 자 우리 첫 번째 배운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이걸 떠올리시고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29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자료 매출액 주어졌죠? 얘가 얼마? 3천입니다. 매출원가 바로 있네요. 2천. 그럼 매출 총익은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 다음 임원급여 판관비입니다. 임원급여 200. 그 다음 직원급여 판관비 200. 감가 상각비 판관비 80. 접대비 판관비 50. 세금과 공과
판관비 20, 이자 수익 얘입니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은 10만원. 그 다음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900번대 30만원. 이자 수익도 900번대, 이자 비용도 900번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관비는 요만큼이죠. 자, 그러면 다 더하시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550이네요. 판관비가 550입니다. 그러면 빼면 판관비 빼주라고 그랬죠?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얼마입니까? 450이 영업이익이죠. 45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29번 질문은요. 사실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판관비고 누가 영업외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판관비, 영업외. 여러분 의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판관비는 사업하려면 필수적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급여 사업하려면 사장님 입장이라면 급여 주기 싫죠. 그렇지만 급여 안 주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판관비입니다. 접대비, 접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런데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이잖아요. 이자로 돈 벌거나 돈 나가는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금융업에서 하는 거지. 그죠?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이자는. 그러니까 영업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금융업이라면 이자는 영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외가 아니라. 근데 일반 회사들은 이자 받아먹고 이자 주려고 회사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없잖아요. 은행들이나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요 판관비 구별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드 보너스 떠올리셔도 되고 800번대, 900번대. 그 다음 30번. 30번의 질문은 19년도 소원님께서 매출 총익이 260이다. 얘 말하는 거죠. 요게 260이래요. 매출 총익이. 매출액을 추정해봐라. 쭉 나오네요. 기초 상품 재고액 얘입니다. 저는 기초 제품이라고 썼지만 기초 상품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기초 얘가 얼마다? 300. 단기 제품 제조원가 250. 기말 200. 자, 그럼 얼마 나오십니까? 300에서 250 더하고 200 빼고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350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한 줄 안 했죠. 누구? 세 번째 줄에 타계정 대체. 여러분 제가 안 썼지만 왜냐면 매출원가는 이게 기본 축이거든요. 근데 타계정 대체도 빼줘야 됩니다. 뒤에 타계정이 있으면 타계정도 뒤에서 빼줘야 됩니다. 타계정 얼마입니까? 100. 그럼 빼주면 250이 나오겠죠? 이게 뭡니까?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타계정이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타계정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매출 원가는 팔린 걸 말하는데 타계정은 팔리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타계정은 팔린 겁니까? 안 팔린 겁니까? 안 팔린 거. 그래서 매출 원가는 팔린 거. 그러니까 팔린 거 구할 때 안 팔린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타계정 대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3개만 써놨는데 이게 기본 축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초와 단기는 더하고 기말은 뺀다. 이게 기본 패턴이라서 타계정도 있으면 빼줘야 된다는 거. 타계정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얘 물어봤죠? 매출액 추정할 수 있죠, 여러분? 뭐에서 250 뺐는데 260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510만 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510만 원이다. 그 다음 3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 구해라. 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29번 문제랑 매출액 얼마? 3,000. 매출원가 2,500. 매출액 3,000. 매출원가 2,500. 그럼 매출 총이익은요? 500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임원급여. 임원급여가 뭐라고요? 판관비. 여러분은 판관비냐 영업외냐 그거 구별입니다. 사실은 직원 회식비,
판관비 800번대, 광고 선전비 판관비 800번대, 접대비 판관비 800번대, 장기 대여금의 대손 상각비. 여러분 매출 채권의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외역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20만 원.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외 20. 유형자산 처분실 영업외 비용. 밑에 세 줄은 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관비는 얼마가 됩니까? 440. 아니, 죄송합니다. 440이 아니죠. 200만 원 20. 260이네요. 죄송합니다. 260. 다 더하면 그러면 빼면 얼마 나옵니까? 240.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다? 240이 됩니다. 그다음 32번 판관비에 포함되는 건 어느 것이냐? 역시 이겁니다. 똑같이 영업외랑 구별하는 거. 판관비 800번대, 영업외 900번대 구별하는 거. 대손 상각비. 여러분 아까도 이랬죠. 대손 상각비는 두 개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뭐라고요? 판관비 800번대, 그 다음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 이거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영업외 비용 900번대다. 근데 그냥 뭐라고만 나왔습니까? 대손 상각비라고만 나왔죠. 그러니까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잖아요. 앞글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뭐는 될 수 있나요? 어쨌건 판관비도 될 수는 있죠. 영업외도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B 건물의 감가상각비는요. 판관비. 임원급여 판관비. 이자수익 영업외 비용. 이자수익 영업외 비용. 이자수익 영업외 수익. 이자비용 영업외 비용. 그러니까 뭐 다 됐네요. 이자수익은 영업외 수익이고 이자비용은 영업외 비용이니까. 그러면 DEF는 절대로 안 되죠. DEF는 영업외니까.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그러니까 A가 판관비도 될 수 있으니까 A도 집어넣고 했네요. 다음 33번 매입 애누리를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매입 애누리. 자, 여러분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은 언제나 떠올라야 됩니다. 뭐? 차감. 이 말 잘 나옵니다. 시험에. 할인, 애누리, 환입은 차감입니다. 근데 지금 매입 애누리죠. 여러분 매입 애누리가 뭡니까? 물건 사올 때 값을 깎아줬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단기에 우리가 물건 사올 때 우리가 제조기업이니까 물건을 만들지만 도소매기업인 것 같은 물건을 사와서 팔겠죠. 자, 단기 매입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매입 애누리는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작아지겠죠.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작아질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 숫자가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예, 전체 값 작아집니다. 매출 원가가 줄어듭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죠. 왜?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는데 빼는 숫자가 작아지면 매출 총이익은 커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관비는요. 판관비는 판관비는 얘랑 상관없으니까 판관비가 얼마 있겠죠? 그럼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 큰 숫자에서 판관비 빼니까 영업이익도 늘어나겠네요. 그 다음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고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늘어나고 당기 순이익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런 것들 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여기서 안 빼줬대요. 여기서 안 빼줬대요. 안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왜? 이게 늘어나는 바람에. 매출 원가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매출 총액은 줄어들겠죠. 안 빼주는 바람에. 이렇게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도요. 줄겠죠.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이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단기 매입에서 빼줘야 되는데 빼지 않고 여기 영업의 수익에 뭐 있다? 플러스 했대요. 그럼 이건 늘어나겠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요. 도로 동상 효과가 나오겠죠. 법인세 차감전 수익은 이때부터는 도로 같아지겠죠. 얘랑 이렇게 되겠죠. 이게 헷갈리면 이게 조금 헷갈릴까요, 여러분? 제가 말로 해서 자, 그냥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표로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게 해서 그냥 숫자를 구체적으로 넣을게요. 매출액. 자, 원래 이게 정상적인 방법, 정상적인 건데 이건 문제처럼 한 거. 자, 매출액이 얼마다? 1,000만 원. 자, 여기 매출 원가가 있다.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자, 그럴 때 그냥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초는 0, 기말 0. 숫자 간단해서. 그다음에 사온 거 300.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 그다음 판관비 그럼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 그 다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럼 뭐가 됩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이게 기본 패턴이죠. 물론 밑에 더 있지만 자, 그런데 자, 이게 있다고 칠게요. 매입 애누리가 얼마다? 50만 원.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이라면요. 매입 애누리를 어디서 빼줘야 된다고요?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정상적이면 여기서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50만 원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250이죠. 빼줬으니까 정상적 원래대로 해야 되면요. 그럼 매출 총익은 750이죠. 그 다음에 판관비 그냥 500이라고 가정할게요. 판관비 500.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250.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없고 영업의 비용 제로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얼마입니까? 250이죠. 숫자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런데 자 오른쪽처럼 해볼게요. 오른쪽은요. 자 이건 똑같겠죠. 판 거는 똑같으니까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여기서 원래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빼지 않았다고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안 뺐으니까 300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700이 될 거고. 자, 판관비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똑같겠죠. 왼쪽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판관비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영업이익은요. 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뭐요? 매입 애누리를 뭐로 처리했다? 원래는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빼지 않고 여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매입 애누리를. 얼마? 50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요. 여기서 빼줬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영업의 수익으로 집어넣었다. 영업의 비용은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똑같이 0이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50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밑에 가선 똑같아지는데 어디서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값은 다르죠. 무슨 값은 다릅니까? 요거 이 값은 다르죠. 영업이익은 달라지죠. 누구도 다릅니까? 판관 매출 총이익도 달라지죠. 어디서부터 같아집니까?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부터는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 질문 1번. 매출 총익은 과소. 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매출 총익은 750인데 문제처럼 했더니
매출 총액이 700. 적게 나왔죠? 1번 맞죠. 두 번째, 영업이익 과소. 정상적인 건 영업이익이 250인데 문제처럼 했더니 영업이익이 200이 돼버렸죠. 예, 줄어들었죠? 과소 맞죠. 3번이 오답이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정상적으로 하나 문제처럼 하나 똑같아졌죠. 과소가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변함이 없네요. 4번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네, 매출 원가가 정상적이면 얼마입니까? 250인데 문제처럼 했더니 더 많아졌죠. 4번은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오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틀린 말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34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보면 34번도 예로 해볼까요? 34번. 자, 34번은 뭡니까? 기부금을 영업의 비용이 아닌 판관비로 처리했다. 이런 건 필요. 요 틀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문제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자, 똑같이 매출 원가는 뭐 특별한 말 없죠? 그냥 7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오른쪽도 700이죠? 매출 원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매출 총액 300, 얘도 300. 그 다음 기부금은 원래 뭡니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자, 기부금이 100만 원이 있다고 칠게요. 기부금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100만 원 있다고 칠게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죠. 자, 판관비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영업이 그냥 300 나오죠. 영업의 수익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 100이니까 빼중 여기 200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문제처럼 하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인데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다 안 집어넣고 영업의 비용으로 집어넣지 않고 어디다 집어넣었대요? 여기 판관비로 집어넣어 버렸대요. 요 자리로 판관비 속으로. 그래서 여기다 기부금을 집어넣었다. 100을. 여기는 안 집어넣고 원래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영업 외로 했어야 되는데 판관비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얘 얼마 나옵니까? 200. 얘 얼마 나옵니까? 200. 이렇게 되죠. 자, 1번 매출 총익은 불변이다. 네, 위에 있는 거니까 매출액은 서로 똑같죠. 맞죠? 영업이익은 불변이다. 달라졌죠. 원래대로 하면 영업이익은 300인데 문제처럼 하니까 영업이익은 200이 됐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죠. 2번 잘못됐네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똑같죠. 불변이죠. 매출원가 불변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회계 기초의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예, 특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제 생각에 33번, 34번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이거 익히는데 이거에 대한 이걸 이해하시는데 좋은 문제들이니까 33번이나 34번 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33번이나 34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서 여러분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개정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